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시줄과 날줄입니다. 오늘이 2020년 6월 1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온도가 많이 높죠? 자, 제 2-3강 깨달음.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깨닫다. 깨달음을 얻다. 깨닫다에 대한 걸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깨닫다가 깨닫 플러스 닫다의 합성으로 보는 경우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합성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고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된다. 혹은 감각 따위를 느끼거나 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알아차린다는 거죠. 깨닫다라는 게. 그전에는 잘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된다. 느낀다.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는 거는 지식적인 거지만 깨닫다는 거는 느낌까지 포함되니까 이건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깨닫다를 깨닫 플러스 닫다로 보고 조사를 해보니 깨다, 우리가 잠에서 깨다, 그 다음에 깨다, 그릇을 깨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다, 잠에서 깨다는 awake, 그 다음에 그릇을 깨다, break.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닿다. 닿다는 것은 피부와 피부가 닿다.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이르다.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갔다가 드디어 도착했다, arrive. 그 다음에 get, 얻다, 구하다. 그 다음에 feel, now. 알다, 인식하다. 느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awake, break, 닿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서 awake, 즉 잠에서 깨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다는 것은 그동안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깨어나다, 즉 알게 되다, 인식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거나 묻혀있던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awake. 예를 들면 막 한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밥 먹다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 그건 awake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reak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건 너무나 단단해서 그냥 고민하다가 막 해서 금방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나 유리를 깨듯이 막 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덮여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나야 비로소 느끼고 깨우치는 거죠. 이 경우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많이 경험한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깨다라는 것은 awake, break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브레이크. 지금부터 한 3년 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폐증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틱장애가 있고, 저는 이런 자폐증이나 틱장애 있는 애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성적이 전교에서 뒤로 하면 1, 2등 정도 할 만큼 그런 애였어요. 근데 얘가 좀 멍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뭔가 그냥 못하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뭔가 뚫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는 제가 그때 만날 당시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약간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부에 대한 어떤 흥미나 그걸 일깨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가리기보다도 이과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초 부분부터 다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딱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것마다 다 모르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적게 하면 하루에 한 5문제 설명해주고 나서 3, 4시간 후에 설명했던 거 다시 설명하면 몰라요. 까먹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죠.
그와 같은 작업을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그 2학기 겨울방학이 다 되어 오는 상태에서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4번 불러서 시켰죠. 그리고 3시간, 4시간 이상 한 5시간 정도 잡아놓고 시킨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 막 죽을 듯이 가고 막 가더니 한 3, 4주 지나니까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켰죠. 그렇게 시키고 했는데 이제 겨울방학도 끝나고 봄방학 접어들어서 봄방학이 끝나갈 때쯤 해서 저도 그때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며칠 전에 해줬던 내용 또 설명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고 이러다 못 알아듣겠냐고 바로 보면서 딱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 언제 가르쳐 줬네요. 분명히 어제도 가르쳐 주고 그저께도 가르쳐 줬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뭔가 귀가 뚫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다시 했어요. 그러더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모르면 무조건 질문해라. 아무리 사상부라도 괜찮으니까. 그 대신 제가 설명을 해줄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한 칠판을 다 채우면서 설명을 하지만 반드시 지금 설명해 주는 거는 내가 내일이나 모레 묻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반드시 하고 계속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 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고 질문이 늘어나자 그래서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듣다가 모르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얘들 눈치 볼 거 없다. 도저히 눈치 보여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하면 수업 끝나고 선생님 쫓아가서 질문을 해라. 무조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못하더라고요. 용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뭔가 바뀌어지려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한 번 질문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처음 시작하기가 힘들지 한번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계속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잠재되어 있던 게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제가 매일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계속 뇌를 두드린 거죠. 자극을 준 거지. 계속 알아들어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말에 이 에너지가 기운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계속 깨준 거죠. 브레이크. 그렇게 해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난 거죠. 자, 그렇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계속 브레이크 깨줌으로 해서 드디어 뭡니까? 각성을 한 거죠. 각성. 각자가 깨달을 각, 그 다음에 성자가 깰 성.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것도 깨다 플러스 다타였고 깰 성자도 깰 성이니까 2번 깨는 거죠. 각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끊임없이 두들겨서 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벗겨지면서 어느 순간 뇌에다 자극을 구하면서 뇌가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덮여 있는 거,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낡은 사고방식이나 정신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런 어떤 각성을 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 노란색 네모 안에 들었듯이 척도에서 보면 장기 기억과 정서 담당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어떤 뇌에서 어떤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뇌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 호르몬 등을 조절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신경이 조절되고 몸에 흐르는 호르몬이 변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죠. 체질. 그래서 이런 각성이라는 것은 깨고 또 깨야 비로소 잠자던 게 깨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깨어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통, 어떤 인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4개월 동안 계속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는 거 이거 자체는 뭐냐? 끈기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이 결국 뭡니까? 그쳐져야 막고 있던 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과정이 없이는 얻어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그 밑에 임금점은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모님들 다리 떨고 그러면 복 나간다고 떨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떠는 거 하나라도 고쳐주려고 할 경우에 누가 옆에서 그런 다리 떠는 사람한테 누가 옆에서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고쳐야 될 경우에는 옆에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척, 안 뜨는 척 하지만 본인 자신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못 바꾸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꾸지 못하고 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면접 시험 보러 갔어요. 면접 시험 보러 갔는데 앞에 있던 면접관이 딱 보면서 다리 떠는 모습을 막 보면서 아, 자네 왜 다리를 그렇게 떠는가? 라고 지적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얼마나 긴장된 자리입니까? 면접이 결국 그 사람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순간에 긴장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그게 뭡니까? 아, 다른 사람이 이 다리 떠는 걸 자체가 저렇게 지적하니까 누구도 지적하고 또 누구도 지적했는데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관이 저 얘기를 지적하니까 그 사람한테 비로소 그 순간 뇌리에 팍 박히는 거예요. 아, 다리 떨면 안 되겠구나. 뭔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은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습관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자, 이 다리를 떠는 것과 관련돼서 옛날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집에 가서 묵게 됐는데 그 주인 관상을 보니까 참 부자상인데 못 사니까 왜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막 툭툭 차더래요, 주인이. 그래서 이 관상쟁이가 일어나서 쇠망치로 다리를 분질러 놓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후 집주인은 이제 일이 잘 풀려서 부자가 되었고 한참 지난 후에 이 관상쟁이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묵으면서 이제 그 얘기, 다리를 분지른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오히려 그 관상장인을 후하게 대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다리를 떠는 것 때문에 그 부자가 못 됐지만 다리 떠는 것을 방지시켜 줌으로 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 부자한테 있어서는 관상적인 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리 떠는 것과 관련된 이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 드신 분들은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요새 과학적인 뭐 얘기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각성에 대한 한 예로 얘기했습니다. 자, 각성에 대한 두 번째 1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 질서는 지켜야 되는데 어떤 그 제재나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압력이 안 가해주면 사람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도로 같은 데도 뭡니까 우측통행 지금 횡단보도에도 화살표 분명히 해놨습니다. 근데 이 횡단보도에 대해서 반드시 화살표를 따라서 우측통행하라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뭔가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는 보지만 머릿속에는 내가 우측통행해야 된다는 인식이 안 박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측통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 좌측통행하다가 자전거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보더니 당신 우측통행해야 되는데 좌측통행해서 가기 때문에 당신한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서 벌금을 매겼다고 쳐봐요. 그 사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은 횡단보도 건너면서 우측통행해야 되는 걸 그런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바뀌어져야 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스스로 바뀌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이 습관이나 잘못된 건 잘 안 바뀐다. 왜? 당장 내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성해야 될 것 세 번째 아시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거, 먹고 아무데나 버리는 거. 요새 같은 경우는 비닐, 폐비닐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히 테이크아웃 하면서 비닐컵 아무데나 버리고 화단 옆에 버리고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 버리고 도로바닥에 버려놓고 참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들 스스로 고쳐야 되고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휴지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규범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만 신경 쓰는 거지. 참 잘못된 거죠. 이 결국 뭐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저는 교육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시끄럽고 한 것도 결국은 뭐냐? 교육. 교육이 바로 서야 모든 게 바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분명히 한 거는 각성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들 스스로가 내 행동, 행실 이 부분을 보고 이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나, 국가에 해를 미치지 않나를 생각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족하고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편향되고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게 결국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박혀있는 어떤 그 의식, 생각,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길 가면서 잠깐 보거나 안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건 머릿속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단기 기억. 짧게 그냥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 장기 기억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억들, 옛날에 어떤 있었던 추억들 같은 거 남아있는 게 뭐냐,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장기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장기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계속 똑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매일 학교 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광경을 계속 여러 번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뇌 속에 그 기억이 남게 되는데 그걸 장기 기억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반복적인 어떤 그 자극 이외에 한순간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되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남게 되죠. 그게 뭡니까? 트라우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거는 계속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진 어떤 장면이나 사건도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뭡니까? 어떤 충격적인 어떤 한 장면이 머릿속에 남는 경우도 있죠. 아주 큰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어떤 장기 기억이라는 거는 반복적인 자극이나 큰 어떤 그 충격이 주어질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걸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떠는 거라든가 그 뭐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든가 이건 결국 뭡니까? 장기 기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기 기억은 왜 생기느냐? 어떤 반복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신경세포에, 즉 특히 뇌, 왜냐하면 우리 기억작용을 총괄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 자극을 받아서 운동하고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 감각뉴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운동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 감각 뉴런에서 단기 기억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른 반응으로 인해서 뭡니까? 기존에 있던 감각 뉴런에서 새로운 뉴런이 나무 가지처럼 하나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뻗어나오게 되는데, 자,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의 사이에 자극이 전달될 때는 그때는 어떤 화학 물질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에 접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런 시냅스에서 외부에서 반복적인 자극이나 충격이 주어지면 가지처럼 새로운 시냅스가 하나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 그 이후로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됨으로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그 다음부터 어떤 자극 자체는 계속 이쪽으로만 신호가 빨리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달되니까 그 전달되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행동이나 말은 다른 것에 비해서 계속 더 빨리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는 거고 그게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한 예로 다리 떠는 거 안 그러면 반복적인 어떤 틱장애를 보이는 거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기기억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 장기기억 메커니즘을 밝힌 사람이 미국인이고 에릭 캔들이라는 사람이고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을 밝힘으로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대뇌를 보죠. 대뇌는 1강에서 얘기했다시피 운동, 감각, 언어, 기억 및 고등 정신작용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성, 조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생성, 항상성 유지. 자, 사고작용, 기억하는 거, 정신작용 이게 결국 대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의 조절, 맛있는 거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가 운동하고 심장이 박동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신경에 의한 조절 자체가 DNA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흐르는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몸을 일정한 온도 37.5도를 유지하는 거, 이건 뭐 항상성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상성 유지. 결국은 뭐냐? 우리의 중추가 되는 핵심적인 모든 신경을 DNA가 통제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각성하고 실천하면 장기 기억에서 본 새로운 시냅스가 아까 뭔가 그게 DNA 신경세포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다 그랬죠. 그게 DNA에서 가장 먼저 생성돼요. 왜냐하면 DNA가 바로 기억작용 중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DNA에 의해서 그게 가장 먼저 형성되면서 우리 사고나 정신, 그 다음에 행동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물질을 보면 CAMP, 환상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아데노신 그 1인산, 그런 말이거든요. 저 CAMP, 그 다음에 CAMP 반응 요소 결합 단백질이라는데, 하여튼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으니까 이런 물질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MAP 키나제, 이 세 가지가 주로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관여해서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장기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장기기억, 즉 생각과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장기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런 효소, 물질들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질들이 관여를 했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런 물질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멈춰 있다가 이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고 충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물질이 생성돼서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과지 시냅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런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 몸에 이런 물질이 생성되어서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리 체내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런 변화들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장기 기억에 있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체내 전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억작용이나 사고작용이라든가 에 의해서 결국 그게 달라지면, 그 생각을 달리하고 정신이 달라지면 결국 뭡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각종 호르몬과 물질들이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즉 체질이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의 사고작용과 정신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체질이 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란 뭐냐? 이전의 어떤 인상 경험,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인상적인 일들, 그 다음에 경험, 그것이 뭡니까? 의식 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고하고 또 정신이 뭐 예를 들어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더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더듬다 보면 막 그때 상황이 막 떠오르면서 어떤 데는 막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정신이 막 창피하면 막 숨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사고와 정신작용도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사고와 정신은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이 결국 뭡니까? DNA라는 중추신경에서 일어나고, 그 중추신경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뇌에서 신경세포 안에서 그런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물질의 변화는 결국 몸 전반의 어떤 행동과 말과 그것이 달라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몸에 흐르는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도 달라지고 신경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결국 뭡니까? 사람의 사고와 정신작용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체질과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순간,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학생의 경우를 보면 하루에 3, 4시간씩 주 3회 4개월 동안 계속 뭡니까? 그 말로써 수학 공식을 말하고 일깨워줌으로써 계속 뭡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한다는 건 뇌에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뇌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막혀있던 시냅스 부분의 활동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또 옆으로는 새로운 시냅스, 가지 시냅스가 형성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의 그 신경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드디어 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공부, 즉 수학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외부에서 자극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공부를 할 때 그 학생한테 용기도 주겠지만 때로는 자존심도 건드려가면서 자꾸 속에서 약간씩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어떤 자극들, 외부에서 자극을 주고 내부에서도 분란을 일으켜서 자꾸 뭔가 그 의욕을 일으키게끔 자꾸 해줌으로 해서 안과 밖에서 동시에 그 시냅스 부분에 뭔가 활성이 일어나게끔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로서 계속 얘기했다는 것은 이 말 속에 에너지,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뭔가 음파로서 뇌에다가 계속 자극을 준 거죠. 화학 물질이 아니라 음파라는 어떤 이런 그 에너지로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막혀있던 뇌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거죠. 브레이크 터치. 안 그러면 브레이크 얼라이브, 안 그러면 브레이크 필, 브레이크 나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낡은 관념을 과감히 깨뜨리고 개조를 해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과 정신을 바꿔먹어야 된다는 게 새롭게. 그래서 몸에 배어있는 나태함, 게으름, 이거는 기존의 어떤 낡은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걸 버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공식과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듯이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회 질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측 통행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개조하고 정신을 개조한다는 것은 어렵고 큰 걸 할 게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것부터 실천함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걸 갖고 반복해서 계속 가르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뇌에 잠재된 의식을 계속 때리면서 깨워주는 거죠. 그럴 기본적인 걸 작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의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함으로 해서 내가 몸을 움직임으로 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뀜으로써 몸이 움직이는 이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해나갈 때 비로소 사고와 정신이 개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고와 정신이 개조되는 과정에서 뇌에서 물질의 변화가 나타났고 신경에서 그런 신경의 변화나 다시 몸 전체에 어떤 흐르는 어떤 물질, 호르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행동과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체질이 개선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 거 그게 간단하지만 그걸 마음을 먹고 단순한 거지만 그걸 실천함으로 해서 바뀔 수가 있고 그 바뀜으로 해서 그 사람의 체질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에서부터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좀 더 복잡하고 크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높은 쪽으로 시야를 돌릴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로 5장에 지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생기, 암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사기. 즉 천하의 형세, 천하가 돌아가는 대세를 아는 자는 유천하지 생기, 천하에 있는 생기, 살아있는 기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기운이 따르고 그 다음에 암천하지세, 천하지세, 어두운 자, 어두람자니까 어두운 자는 유천하지 사기, 천하의 사기, 나쁜 기운, 죽는 기운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세를 알고 그에 따라 움직임으로 해서 살아있는 생기를 받을 수 있고 천하 돌아가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다 보면 결국 그 천하의 형세가 닥쳤을 때는 결국 나는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뭡니까? 나쁜 길을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현실의 득세, 이득만 따지고 다른 걸 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되는 거 이게만 몰두하면 결국 뭡니까? 내 눈과 귀가 먼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임진왜란때 율곡 이이 선생이 임난을 대비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10만을 길러야 된다고 했는데 조정에서는 그걸 안 듣고 무시해버렸죠.
결국 임진난이 닥치고 나서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런 형세를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이 됐지만 사람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율곡이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눈과 귀를 열고 그 형세를 볼 수 있는 그걸 가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동감했을 거고, 그러면 임난을 안 겪었을 수도, 임난을 그렇게 힘들게 안 겪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듯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학생을 가르쳐서 그 학생이 수학에 눈을 뜨고 공부에 눈을 뜨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1강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제 고혈압을 이거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하루에 2시간씩, 올 때 갈 때 1시간씩 걸을 때보다는 올 때 갈 때 2시간씩 하루 4시간을 걸을 때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의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간이라는 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갖추고 해야 될 것들,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야 드디어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기까지 끈기와 인내로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듯이 세상 일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한테 안 닥쳤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율곡이가 미리 내다봤듯이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못 느끼지만 화산과 지진이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구에 서서히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코로나19도 올 가을이나 겨울 되면 2차 팬데믹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뭔가 생각을 다시 먹고 마음을 다시 먹어서 약에 의존만 할 게 아니라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 체질을 바꿔감으로 해서, 그렇게 해감으로 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길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고 차근차근 해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은 닫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거, 여기에만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최고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세상 일이 전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끔 지금 일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한테 안 닥쳤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지만 내가 그거에 미처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 앞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좀 미친놈 얘기한다라고 정신병자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세상 일이 뭔가 변하고 올 때, 그때 돼야 뭔가 알게 되겠죠. 그렇지. 개인에 있어서는 한 달, 두 달, 1, 2년이 있겠지만, 지금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인간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는 변화를 보고 있으면, 좀 더 큰 변화들, 인간한테 고통스러운 시간이 닥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깨달아야 비로소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여유조차 없으니 참 답답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눈을 떠야 세상 돌아가는 행편을 보는데, 그런데 마음에 때가 끼어 있어서, 즉 마음의 거울이 때가 끼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때를 제거한다는 것은 나의 관념,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탈탈 털어내고 깨버리고, 누군가 얘기하는 시답지 않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고 이치에 합당한 얘기라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열심히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 이렇게 해야 장차 우리에게 닥칠 이런 세상의 변화들, 지구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에 대한 뭡니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쪽이 지금은 낮입니다. 반대는 밤이죠. 지구라는 한 물체지만 어떻습니까? 밝고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겁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거짓과 진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같이 있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바람은 불다가도 그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같이 있는데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거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뭔가 그 세상의 어떤 보는 눈을 익힌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익힐 수 있는 거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그마한 사회적인 어떤 질서나 그런 걸 지켜가고 함으로 해서 내한테 감춰져 있고 잠재되어 있던 의식들이 깨어나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트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 나에게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얻고 열리면서 비로소 내가 바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인간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겪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무언가 제대로 깨닫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을 최대한 좀 많이 잘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아시고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많이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음번에도 좀 꾸준히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